Preview. 자, 연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자, 할당문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특별한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파이썬 경험 있는 학생들도 있다는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라는 것은 좀 많은데, 자, 할당문은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준다. 이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말로 영어로 이제 variable이라 그런다. variable. variable. 그러니까 variable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모리 값,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임시 기억 장소로 생각하면 딱 맞는데, 임시 기억 장소. 그러니까 A라는 기억 장소에다가 20이라는 값을 주고, B라는 기억 장소에다가 30이라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A에 있는 기억 장소의 값을 B에다가 복사하는 것. 복사를 한다. 근데 A에 있는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A에 있는 값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A의 값을 B에다가 복사할 적에 이와 같은 할당문. 영어로는 이제 assignment statement라는 걸 쓴다. 그래서 이 할당문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가장 기본적이 될 수가 있다. 어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어떤 변수, 영어로 variable, 또 variable 또는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임시 기억 장소에다가 값을 줄 적에 이 equal 사인을 통해서 어떤 값을 줄 수가 있다.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A 값은 없어지지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B에다가 줄 수가 있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자, 넘버 원이라는 변수에다가, 언더바에다가 26을 준다. 그 다음에 넘버 2라는 변수에다가는, 언더바 2 변수에다가는 2 곱하기 5 별표 둘, 그러니까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치면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없는데 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넘버 1, 언더바 1, 그러니까 이 변수 이름은 바로 이제 또 나오고, 넘버 언더바 2,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의 이름에다 어떤 값을 주게 되면은 변수의 값을 갖고 변수의 이름을 치면은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된다. 근데 넘버 3는 뭐야? 값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 하면은. 넘버 3는 값이 없는데 값을 주지 않았잖아. 변수의 이름을 치면 어떻게 돼? 값을 없는데 출력을 하라. 출력할 게 없는 거지.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에러가 발생되는 거죠. 에러가 발생된다. 그래서 넘버 3 is not defined. 값을 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값을 주질 않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줄 수가 있게 된다. 변수에다가 값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할당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연찮게 내가 에러를 냈는데 값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계산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변수의 이름을 치면 자동적으로 에러를 발생된다. 왜? 값이 없는데 그걸 사용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이 정의되지가 않았다.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값을 주지를 않았다는 것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방금 내가 얘기한 게 나왔는데, 자, 넘버, 그냥 여기다가 이제 넘버라고 바로 치면은 에러가 발생된다. 왜? 값을 주지 않았잖아. 지금 넘버 1하고 넘버 2만 줬지. 넘버라는 것은 변수는 아직까지 정의되지를 않았다. 그 다음에 넘버 만약에 여기다가 5라고 주면은 그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5라는 값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항상 이 파이썬이라는 것은 이 값을 준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값을 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또 다 그런 것도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언어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값을 주지 않고 사용하면 기본값을 주는 언어도 있거든요. 기본값을 주는 언어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언어 같은 경우 정의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특정한 언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0을 주는 언어가 있다. 0.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에러가 발생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동을 걸 적에 어떤 자동차는 안전벨트 안 돼도 시동이 걸 수가 있고 어떤 자동차는 안전벨트 안 매면 시동이 안 걸리는 차가 있다. 그건 자동차마다 틀린 거다. 그래서 내 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도 그럴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다른 언어 많이 배워보면은 비교가 가능한데 상당히 꼼꼼한 언어다. 꼼꼼한 걸 체크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꼼꼼하게 한다는 것은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초반에 이제 잡아준다. 왜? 에러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언어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만큼 사용하기가 프로그래밍의 유연성이라 그러는데 사용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자, 변수의 이름을 규칙해서 변수의 이름을 할 적에는 사실 그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변수의 이름은 숫자, 문자, 특수 문자는 다른 건 안 되고 언더스코어, 마이너스가 아니라 언더스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니 달러 사인 안 된다. 왜? 달러 사인은 허용되는 특수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에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다음에 변수명은 숫자, 문자, 언더스코어인데 시작 문자는 항상 문자 또는 언더스코어. 예를 들어 7up 안 된다. 왜? 숫자. 5 brother 안 된다. 왜? 숫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정 단어가 이제 그 33개가 있는데 지정다라는 것은 이미 선점해 있는 단어들 뭐 if문이라든가 뭐 등등등 다양한 거 10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30몇 개를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자동적으로 그걸 쓰게 되면은 에러로 떠올려 주기 때문에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왜? 쓰자마자 에러를 나중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즉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건 바로 이따 들어보고 그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hour와 hour, H자 하나 틀린데,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케이스 센서티브 언어라 그런다. 케이스 센서티브. 케이스 센서티브는 글자 그대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H에다가 E를 주고, H에다가 E를 주고. 자, 그래서 저게 요 스몰 H랑 라지 H는 별개로 취급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가 틀린 거. 한 글자만 틀려도, 예를 들어서 요 hour랑 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hour랑은 틀린 변수로 취급한다. 이것이 케이스 센서티브로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요것도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것이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고 이 파이썬 언어의 특징.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분명히 파이썬에선이라는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파이썬 아닌 다른 언어에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언어도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import 키워드. 여기 파이썬에다가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키워드를 전부 다 불러들여서 그다음에 키워드 그다음에 KW 리스트 키워드를 다 나열해 보자는 것.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은 33개. 이게 이제 이전 버전이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것까지 해 버리면은 35개. 요거 이제 재작년에 만들은 그 사이 또 5개가 늘려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키워드를 불러서 키워드를 나열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false, none, true, and, as, set, 뭐 asynchronous, await 등등 해서 마지막 while, with, yield까지 35개의 키워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뭐냐면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되지는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뭐냐면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alse 1은 안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변수명이기 때문에 요 false 1은 또 된다. 왜?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소문자 false는 또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문자 너는 안 되는데 소문자 n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학생들이 기억해 두고 이 35개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쓰는 순간에 에러를 바로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false에다가 1을 준다.
바로 이제 에러가 될 수가 있다는 키워드에다 값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요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변수가 키워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35개 쓰는 순간 바로 에러로 잡아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선언해 준 다음에 값을 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 안 되는 것들이죠,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자, 많이 달러 사인. 자, 왜 안 돼? 왜 안 돼요? 달러가 있으면 달러는 허용되지가 않는 거고, 또 세븐업은 왜 안 돼요? 그렇죠. 숫자가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요 false는 방금 얘기했지만 지정어이기 때문에 안 되고, 리저브드 워드이기 때문에 안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OX로 한번 표시해 보자. 자, 이 true는 아까 좀 전에 여기 이제 true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이제 안 되고 대부분 안 되는 건데 자, 3의 false 요건 돼 안 돼요. 요건 숫자로 했기 때문에 이 LEF는 요거 이제 보면은 중간에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안 되고 사실은 new 언더바 스코어는 요건 된다. 왜? 우리가 익숙한 단어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또 브라더 요거는요. 돼. 왜? 브라더는 지정어가 아니잖아. 이거는. 자, 그래서 브라더에다가 어떤 값을 줄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인터프리터 언어의 또 다른 장점은, 그러니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장점, 단점이라는 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장점이 또 한편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변수의 자, 변수의 형. 변수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건 학생들이 정수냐 실수냐 뭐 두 가지만 따져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변수의 형을 따질 적에 컴파일러 언어와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언어가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언어가, 그러니까 컴파일러 언어가 하는 건 뭐냐면 고정. 그다음에 시작 시점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인터프리터는 값을 줄 적에. 그러니까 뭐냐면 자, A라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있다. 자, A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형, 정수, 실수, 문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정이 돼 있다. 자, A 예를 들어서 int A라고 예를 들어서 C 같은 언어 이렇게 선언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 A라는 언어는 정수형밖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내가 만약에 3.7을 준다. 그러면 정수형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A는 3을 갖는다. 또 A에다가 문자를 주거나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키고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언어는 고정시키지 않고 선언할 필요가 없고 애당초 내가 A에다가 3을 주면은 정수가 되는 거고 A에다가 3.7을 주면은 실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터프리터 언어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저게 이제 보면 이게 주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는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주는 순간, 자, A에다가 26을 주면은 정수고, B에다가 54를 주면은 또 정수,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래서 저게 장점과 단점이 서로 교차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게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고정이 되면은 뭐예요? 고정이 되면은 중간에 내가 값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인테저 A라 그랬을 적에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 A에다가 내가 0을 주는데 잘못해서 뭐야? 대문자 5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 비슷하잖아. 똑같이 생겼거든. 사실 숫자 0이나 대문자 0이나. 자, 그랬을 적에 여기 이제 숫자 5를 줘야 되는데 대문자 5를 주면은 이 C 같은 언어에서는 어떻게 돼? 에러가 발생되는가? 왜? 잘못 줬기 때문에.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는 뭐해? 여기다가 대문자 5를 주면 어떻게 돼? 그냥 문자로 인식해 버린다는 거거든. 이럴 경우는 뭐예요? 에러 발생해 주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거야?
에러 발생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 왜? 내가 잘못된 걸 초반에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계산에 계속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에러가 발생됐을 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언어, 이 차이가,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는, 파이썬은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순간 그것이 변수가 되는 거고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3.7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나중에 SNU라는 문자를 준다. 그럼 문자형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가변이 되거든. 가변이 됐는데 컴파일러는 고정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사용이 돼야 된다. 만약에 값을 바꿔서 주려고 그러면 또 다른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분명한 거지만 변수의 이름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성적을 주어졌을 때 총합과 평균을 구해라. A26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 더하고 평균을 구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 이름이 A, B, C, D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은 뭐 다 아는 거지만 이 의미가 있게 변수 이름을 통해서 모으는 거. 매스, 잉글리시, 히스토리. 썸은 총합이고 에버리지는 썸을 3으로 나눈 평균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뭐 의미 없어도 프로그램은 돌아가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개를 할당을 할 적에 자, 이건 사실 이제 문법에 관한 건데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한다. 그래서 넘버 자, 에러가 발생된다. 왜? 넘버 원, 넘버 투, 두 개의 변수인데 값은 하나만 줬지. 허용되지가 않는 경우고, 또 반대로, 변수는 두 개인데 값을 몇 개를 줬어. 세 개를 줬다. 이런 경우도 앞에 두 개만 들어가고 나머지 안 들어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과 변수의 개수가 값의 개수가 일치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넘버 1을 치면 6이 들어가고 넘버 2를 치면 9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다. 이 두 개만 주면은 변수 두 개에 세 개 주면 두 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되는 그런 언어도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변수가 오른쪽의 숫자는 먼저 값을 할당받은 다음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 보면은, 자, 넘버 1에다가 넘버 2의 값을 주려 그러면 넘버 2의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넘버 2의 값이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넘버 1에다가 지금 넘버 2는 있기 때문에 넘버 지금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넘버 5의 값을 준다. 이런 경우 에러가 발생된다. 왜? 넘버 5의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변수의 값을 다른 값에 줄 적에는 변수의 이름에 할당이 이제 값이 돼야 된다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경우도 값을 줄 수가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경우는 사실 넘버 1, 넘버 2가 값이 있는데, 학생들 간단하게 여기서 요걸 한번 다 같이 해보지. 그래서 막 지금까지 엄청나게 연습했잖아요. 이거 다 날려버릴 적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시작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쉘에서 리스타트. 그러면 이전에 있는 값 다 날려버리는 거거든. 이전에 막 연습했던 거. 다시 껐다 켤 필요 없이 쉘에서 리스타트 쉘 요거 해보면 이전 값이 다 무시가 돼. 내가 했던 값이 다 날아가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파이썬을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 다음에 넘버 1에다가 넘버 2 플러스 2 이런 경우 에러가 발생된다. 왜? 넘버 2의 값이 없기 때문에. 없는 데에다 연산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항상 변수가 연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값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게 항상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볼 적에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이 변가 오른쪽에 있는 값, 그러니까 넘버 2의 값은 일종의 할당이 된다 그래도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복사되는 개념, 복사되는 개념이지. 이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변수에는 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것. 그냥 요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예측을 해보자. 요거. 자, 넘버 1의 값은 무엇인가? 넘버 1의 값은 뭐야? 7이지. 또 넘버 2의 값은? 학생들이 뭐예요? 5. 왜? 넘버 1 5고, 넘버 2의 값은 이 순간에 뭐가 돼요? 5가 된다. 넘버 1은 넘버 1의 값에다가, 자신의 값에다가 2를 더했더니 7이고, 넘버 2는 뭐야? 넘버 1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5가 되는 것. 뭐 해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해보면 된다. 이거는 그냥 해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대입 연산자. 복합대입 연산자는 이제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요걸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 A랑 A 플러스 1이라는 의미랑 동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자, A에다가 만약에 1을 주고 A 플러스 이퀄 1은 A에다가 하나 값을 더한다는 거예요. 또 A 마이너스 이퀄 1은 A의 값을 하나 뺀다. 그러니까 또 1이 되는 거고 또 A 곱하기 1은 뭐야? 이건 의미가 있어 없어요? A에다가 A를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 그냥 똑같은 값이 되잖아. 의미가 없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A 마이너스 A의 값을 1로 나눈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A에다가 몫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자. 근데 사실 보면 복합대입 연산 복잡만 하지. 그러니까 복합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글자의 수를 이제 어떤 우리가 약자 쓴다는 건 뭐야? 기존에 있는 글자보다 조그맣게 쓰는 건데 한 몇 글자 줄어들었어. 여기 4글자 되는 거지. 여기 또 4글자. 다 4글자인데 뭐야? 오른쪽에는 5글자, 한 글자밖에 줄어드는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복합대입 연산자 뭐 한자 줄이기 위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문법으로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그러면 알아두면 돼. 복합대입 연산은 간략하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변수를 대상으로 활적에 이게 복합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자, 수식의 값을 확인해 보자. 자, 요거. 자, x에다가 1을 주고 뭐야? x 자신에다가 2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 쳐보면 자신의 값에 하나를 더했기 때문에 2가 되고 또 x에다가 마이너스 이퀄 하나 값을 하나 빼면은 또 이제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복합대입 연산자 자신을 대상으로 어떤 연산을 할 적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다가 변수를 또 한번 반복시킬 필요가 없다. 이게 복합대입 연산자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다 이제 뻔한 거지만 자, 넘버 5가 있다. 4 곱하기 넘버 플러스 6 자신에다가 4를 곱하고 더하기 6 한 다음에 또 자신의 값을 할당을 한다. 뭐 이건 그냥 가벼운 거니까 넘버 5 자, 120.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 120이 아니지? 네, 잘못했네. 그지? 플러스 6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내올 수가 있다. 자신의 변수에다가도 값을 줄 수가 있다. 변경시킬 수가 있다. 그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마찬가지로 연습이야. 이것도. 카운트에다가 0을 주고, 카운트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카운트 값을 치고 1이 되겠지. 또 카운트의 값을 2로 2배 증가시킵니다. 2가 돼서 치면은 한번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의 값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주고 빼고 왔다 갔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예제 5도 마찬가지인데, 이 변수 연습하는 거. 사실 그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그 6장 이후로 좀 등장되는데, 아직까지. 자, 쭉 한번 여기 있는 부분도 쭉 한번 연습하는 거. 넘버에다가 2를 주고, 자, 넘버에다가 자신에다가 곱하기 5를 했어. 그러면 넘버는 이제 10이 된 거지. 넘버에다가 또 4를 뺐다. 넘버가 이제 6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넘버를 또 이제 몫을 2로 나눴다. 그러면 이제 3이 되는 거지. 3이 되고, 넘버 3의 값을 또 2로 나눈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쭉 한번 해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습 문제. 자, 다음 실행의 잘못된 부분을 찾으시오. B는 A 플러스 1. 뭐가 잘못됐어요? A가 그렇지. 값을 안 준 다음에 처음에 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언어가 이 다른 언어의 파이썬에서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학생들 오늘 내일 배울 텐데 여기 배우는 어떤 모든 것들은 파이썬에 한정된 이게 일반적인 언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자동차는 안전벨트 안 하면 시동 안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는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에서는 이것도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숫자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애당초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허용되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3 넘버 equal 1. 자, 그러면 바로 뒤에 값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인베리드 신텍스 그래서 변수의 값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다.